안녕하세요. 굉장히 근사하네요, 나오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특이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크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대답들을 안 하고 살아 사람들이. 2045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어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점이 온다는데 바로 그 점을 특이점이라고 그런답니다. 특이점이 오고 2045년이 되어서 특이점이 오면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이 뛰어넘어 버리는데 그러면 사라질 직업들이 굉장히 많대요. 한 70% 정도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사라져 버린답니다. 공부를 잘하고 스카이캐슬처럼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보고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누가 대신할 수가 있냐면 로봇가 대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할 수 없는 인간형이 있답니다. 아무리 로봇가 인공지능이 발달을 해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형이 있는데 그 인간형이 바로 감성을 공감하는 인간형이라는 겁니다. 감성이란 공동의 미래라고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인데 공동체적인 삶의 삶을 공감하는 인간형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대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자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공자님이 인형을 만든 인간들은 후손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굉장한 말이죠. 공자님이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 얘기죠. 저는 전북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 아시죠? 임실하면 뭐가 유명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임실에 살고 있습니다. 임실하면 뭐가 유명하죠? 네, 어떤 집단에 가면 5번을 물어도 계속 치즈라고 말하는 집단들. 지금 내가 짧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얘기해놓고 나면 꼭 먹을 걸부터 찾는다 그 얘기죠. 공부란 뭐냐면 고치고 바꾸어서 달라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공부를 왜 하냐면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한 번만에 금방 공부가 되어서 김용태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작은 마을입니다. 아주 작은 마을이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마을은 한 500년쯤 됐습니다. 임진왜란 때 피난을 와서 살다가 사람들이 전쟁이 길어졌잖아요. 7년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기 싫으니까 그냥 이거 모르겠다 이거 살아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45가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2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다 마을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본 게 있어요. 여기서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본 게 있어요. 무엇을 받겠어요? 이렇게 저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아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무엇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교과를 보면 제일 첫 구절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산이 나오죠? 네, 뒷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봤던 게 뒷산이었죠. 왜 뒷산이었냐면 기댔습니다. 기대고 살았던 거죠. 기댄다는 건 인문의 시작입니다. 모든 삶의 시작이죠. 서로 기대고 산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기대고 앉아 있죠? 기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서울은 어디다 기대고 삽니까? 서울의 어디가 뒷산이에요? 서울의 뒷산. 뒷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서울의 뒷산은 청와대에 있는 뒷산입니다. 청와대 뒷산 그 서울의 주산이죠. 기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삶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어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반드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어떤 기댄 것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게 정신적으로 뒷산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마을들, 모든 도시는 다 뒤에 산이 있습니다. 기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학교에 집에 기대고 어머니한테 기대고 친구들한테 기대고 뭐 나중에 직장에 기대고 결국은 돈에 기대서 살잖아요. 기대는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불안한데 절대 무너지지 않은 어떤 것이 저는 뒷산이었습니다. 뒷산에 기대고 산이 양쪽으로 마을을 감싸고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이 마을을 감싸고 있으면 햇볕이 모여들고 바람이 가다 머물고 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융성했던 거죠. 이 작은 마을들도 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뒤에 산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마을을 만들자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일이 뒤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였습니다. 여기 뒤에 뒤에 이게 뒷산에 있는 나무입니다. 마을의 뒤를 지켜주었던 거죠. 다시 돌려서 보면 이게 잘 안 돌아가네요. 네, 저 뒷산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운데 큰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 앞에도 느티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마을 뒤와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가 필요했던 거죠. 굉장히 예쁘죠? 계절별로 언제예요 여기가? 가을이죠? 저보다 다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크실 텐데 대답은 작습니다. 대답이 커야 강연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마을 뒤와 마을 앞을 지켜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야 마을 뒤를 지켜주고 뭔가 큰 나무가 마을을 뒤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을 앞을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어쩐지 든든했던 거죠. 이게 저희 집 앞에 있는 느티나무입니다. 꼭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차가 꼭 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루 종일 같이 일을 했습니다. 늘 같이 일했던 거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먹게 되었던 거죠. 같이 먹다가 보니까 같이 놀았던 겁니다. 이게 일과 놀이의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일들을 혼자 하면 힘들고 혼자 먹으면 또 음식이 맛이 없기 때문에 또 혼자 놀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노래방에 가서 혼자 노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혼자 놀면 금방 재미가 없어서 그냥 말아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늘 같이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이게 농촌 공동체의 하루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과 놀이가 꼬리를 물고 돌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법을 뭐라고 그러죠?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었어요. 성문법 말고 무슨 법이 있죠? 불문법이 있죠.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하나가 도둑질이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면은
스스로 나가든지 그래 안 하면 추방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가장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가 가만히 있으면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들여다보세요. 뭐가 가장 우리들을 열받게 하고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냐면 도둑질이죠. 도둑놈들이 드글드글하다 그 얘기죠, 세상에. 그런데 옛날에는 나무 물건을 훔쳐가는 것들이 주로 도둑질이었는데 오늘날의 도둑들은 나무 지식도 가져가요. 그렇죠? 나무 지식도, 나무 논물 표절도 하고 나무 그림도 베끼고 나무 시도 베끼고, 말하자면 도둑이 다양해졌다 그 얘기죠. 도둑질을 하면은 추방을 시켜버리거나 그러면 스스로 나갔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구두를 돌아갔어요. 옛날에 구두가 굉장히 귀할 때인데 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구두를 돌아가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구두를 가져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구두란 신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신고 다닐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구두를 돌아가 가지고 그분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서운 형벌이었던 거죠. 그런데 도둑질도 그냥 용납이 되는 도둑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서리라고 합니다. 서리. 많이 들어보셨죠? 서리. 길을 지나가다가 맛있는 감이 있는데 좀 홍수가 있는데 따먹는 거죠. 그건 용납이 됐던 거죠. 수박이 있어. 수박 애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놀다가 수박밭을 지나다가 수박을 하나 따먹었어요. 그건 용납이 됐던 거죠. 밤에 닭을 친구들이 모여서 놀다가 배가 말하자면 굴프다니까 겨울밤에 닭을 잡아다가 먹습니다. 이건 닭설이 그랬습니다. 도둑들도 용납이 된 도둑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도둑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막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막말.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장 시끄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막말이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 이 말을 무덤에까지 가지고 가야 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거기서 나왔던 거죠. 절대 말을 하면 저 작은 공동체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막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요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뭐 별 사람 정말 막말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였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백구동에서 살면서 둘이 친한 그 이웃들이 있죠. 그러다가 둘이 뭐 거짓말하고 막말해버리고 뭐서라도 그냥 안 보고 저 사람 나오려고 하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얼굴을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날 같은 논에 들어가서 같은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6가지가 저 작은 마을 공동체를 지켜주었던 거죠.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38년 했는데 주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어머니,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이웃들, 어른들은 일단 학교를 안 다녔어요. 학교 공부를 안 했어. 책을 안 봤다 그 얘기죠. 근데 놀랍게도 저 마을에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지장 진짜 많잖아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지장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장이 많아서 욕망이 들끓고 있어요 속에서. 지장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학교를 안 다니고 책을 한 권도 안 읽었는데 놀랍게도 밥을 잘했어. 밥을 잘했어요. 떡도 잘해. 배도 잘 짜. 문해기도 잘해. 못 들은 게 없었다 그 얘기죠. 안 배웠는데, 책을 안 봤는데, 학교를 안 다녔는데, 서울대를 안 갔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어. 마을에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 그 얘기죠.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사는 게 공부였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3. 삶이 공부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젊은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120살까지 살 것 같아. 120년 산대요.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120년을 산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있냐면 60살까지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60살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도로 몇 년을 살아야 돼요? 몇 년 살아야 돼요? 60년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런데 60살까지만 살 것처럼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120년을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지금 앞에 앉은 학생은 몇 살이세요? 실례가 되는데. 네. 26이요? 근데 그렇게 젊어? 그러면 몇 년 남았냐면 앞으로 100년이 남았다, 그 얘기죠. 살 날이 100년이나 남았는데 무엇이 지금부터 그렇게 걱정이냐, 그 얘기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본래 공부란 좋아하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서울대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의대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 얘기죠. 좋아해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해야 잘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 그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삶이 공부가 된다, 그 얘기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배우면 반드시 써먹었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걸 별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학에 가서도 뭔 공부를 하고 있냐면, 국문과를 갔으면 국문학을, 글을 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국문과 가서 뭔 공부해요?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배우면 써먹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연히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쓴 시예요.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자, 여기서 발표를 하네요. 당숙몬의 깨밭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뭔 새예요? 이 새. 이 새가 뭔 새일까요? 봐봐. 아무리 경희대학을 다니면 뭐해? 이렇게 큰 집에서 공부를 하면 뭐예요? 저 새를 모르는데. 저게 우리나라 새자고, 저게.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울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 새를 모르다니.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봐봐. 나 가고 싶어. 가버리고 싶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니 저 새를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저 새가 꾀꼬리입니다. 아가 아니고 꾀꼬리라고. 꾀꼬리예요. 봄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울죠. 저 꾀꼬리가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꾀꼬리가 운다이. 꾀꼬리 울음소리 듣고 참 깨가 나고, 보리타 자가는 도리깨 소리 듣고 토란이 난단다, 그랬습니다. 받아서 쓰면 뭐가 되겠어요? 시가 되겠습니다. 대단하죠? 자, 그 당숙모하고 나하고 둘이 올 지난 봄에 깨가 날 때 둘이 바깥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당숙모가 그러는 거예요. 텃밭가에 오디가 있고 뒷산에 딸기가 익을 때 참깨를 심어야 한다네요. 왜냐하면 새들이 딸기와 오디의 정신을 팔고 있는 사이에 참깨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무감각해가지고. 당숙모가 시골에서 깨꼬리가 울 때 참깨를 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오디가 익고 산에 딸기가 익을 때다, 그 얘기죠. 산에 딸기가 익고 오디가 익으면 새들이 어디로 달라드냐면 딸기와 오디로 달라들 때, 그때 깨를 심어야 한다. 그래야 깨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산에 딸기가 없어졌어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뽕나무도 다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참깨를 심을 때 심으면
이 근방에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새들이 다 어디로 달라들어요? 참깨 씨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 버렸다 그 말이죠. 이건 뭔 셈입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공부예요. 우리 교육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뺏어버렸어.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니까지 그시 고민하고 생각해. 빨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찍더니 말더니 하여튼 찍어서 또 서울대를 가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공부입니다. 고민하고 생각해서 말을 하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바꾸어지는 거죠. 그건 세상이 달라진다 그 말이죠. 이건 뭔 새라고요? 소쩍새입니다. 누가 그렇게 또 말을 한 사람이 또 있네. 하나라도 있어 다행이네요. 서울 시민이 1,000만인데 어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네. 어디 사세요? 아, 네. 잘 안 들렸지만 하여튼 네. 예. 예. 이게 소쩍새입니다. 봄이 오면 밤에 산에서 울어요. 밤새입니다 이게. 낮에 우는 새들도 있어. 낮에 우는 소쩍새가 있어요. 그런 새들은 넋 빠진 소쩍새. 소쩍새가 울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소쩍새 울음소리 듣고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뜬단다 그랬어요. 대단한 말이죠. 소쩍새가 울면 우리나라 산천에 봄이 왔음을 알리는 소리였다 그 말이죠. 소쩍새 울음소리가. 그래서 땅속에 있는 뱀이 눈을 떴다 그 말이죠. 소쩍새가 어떻게 우냐면 어떻게 울어요? 소쩍 이렇게 울어요. 근데 어떤 애에 우리 동네 소쩍새는 이렇게 옵니다. 소텅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솥이 텅텅 빈다고 울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솥꽉 이렇게 울었어요. 그러면 그해 우리 동네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대단하죠? 시죠?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시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하고 같이 평생을 살았는데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평생 저한테 3가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그러면 못 써였습니다. 아주 간단해.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쌓았던 모든 지식과 지혜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다 섭렵한 후에 한 줄로 줄여봐.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입니다. 인문인 거죠. 너무 중요했습니다. 공부란 그 스카이 때문에 참 말 안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스카이를 가는 게 아니고 공부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였습니다. 공부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삶, 착하고 선한 삶. 이게 바로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또 하나는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애들이 싸우면 어른들이 냅둬라. 애들은 싸워야 큰다 그랬습니다. 싸우면 모순이 드러납니다. 잘못된 게 드러나죠. 잘못된 게 드러나면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바꾸고 맞추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공부라는 겁니다.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지식을 알아서 그것을 세상에 다 활용할 수 없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잘못된 것들을 싸워서 고치고 바꾸고 맞추어서 새로워지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공부예요. 그래서 늘 싸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언젠가는 나에게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말이었다 그 얘기죠. 내 일이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들을 우리 어머니는 하나도 어렵지 않게 우리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삶이 공부였고 배우면 써먹었고 자연이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산골에 살면서 바다를 안 봤는데 조금과 사리를 알았습니다. 논에 벽시가 뜨는 걸 보고 용태가 물 뒤로 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강가에 모래가 뜨면 용태가 물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조금과 사리를 알았던 거죠. 빛나 뜬다 그러면서 장독을 덮고 일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비가 왔습니다. 빛나 뜬다. 비가 낫 얼굴이라는 거죠. 비가 얼굴을 들었던 거죠. 모르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자, 또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대단하죠? 오, 진짜 이렇게 크게 확대를 해놓고 보니까 대단한 사진. 이게 뭐냐면 오리예요. 원앙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선생을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평생을 했습니다. 선생이 되어서 제가 졸업한 덕지초등학교로 와서 선생님이 한 학교 5년밖에 못 있어요. 5년 있다가 이웃학교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덕지초등학교 와서 5년 있고 또 5년 있다가 또 가라고 하면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다시 덕지초등학교로 왔습니다. 몇 번을 왔냐면 6번째 왔어요. 6번을 와서 6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덕지초등학교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내가 얘기할 때는 뭐 어쩌라고 있까니 그걸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우리 임실군에는 한 학교에 선생님이 5년밖에 못 있어요. 진짜 참 답답하네. 5년밖에 못 있어요. 5년 있다가 가야 돼요. 다른 학교로 가서 1년 있다 얼른 덕지청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가라고 하면 또 갔다가 또 왔다가 6번째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년 있었냐면 6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있었어요? 덕지초등학교에서 31년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을 다녔어요. 덕지초등학교를. 그러니까 덕지초등학교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37년을 살았습니다. 일제 식민지보다 1년이 더 많았습니다. 한 학교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버지도 가르치고 아들도 가르쳤습니다. 하는 짓이 지혜배우고 똑같아요. 공부도 저거 엄마만큼만 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아이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뭘 배웠냐면 아이들은 늘 새로워요. 새롭기 때문에 신비로워요. 신비롭기 때문에 늘 감동적입니다. 감동은 느끼고 스며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습니다. 아이들한테 배웠던 거죠. 교육은 바로 자기 교육이었습니다. 가르치면서 동시에 배운 거죠. 배우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가르치면서 배우지 않는 교육은 교육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자,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글쓰기를 가르쳐 본 적이 없고 나무를 정해주고 나무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게 했습니다. 나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려면 나무를 자세히 봐야 되겠죠? 나무를 자세히 보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쓰면 되는 겁니다. 성민이는 우리 동네 삽니다. 지금 군대 갔어요. 씻어라. 뭘 써요? 씻으라고 뭘 써요? 씻어내라고. 내 제목은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 한 번만 더 죽어. 저하고 한 얘기입니다. 잘 썼죠? 아이들에게 하나를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게 하면 다른 것도 보게 됩니다. 인문이란 하나를 가르쳐줘서 열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나무를 자세히 보다 보면 다른 것도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한 5월 달쯤 되어야 비로소 아이들이 자기가 보는 나무를 자세히 보고 다른 것도 자세히 보기 시작한다, 그 얘기죠. 굉장히 좋은 시가 있습니다. 재밌죠? 한번 크게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 창우는 지금 20군데 제대했어요. 지금 매운탕 장사예요. 이 시는 95년도에 쓴 시입니다. 창우가 2학년 때 쓴 시인데 김영란법이에요. 그렇죠? 자세히 보면 김영란법이에요. 그렇죠? 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지식 도둑놈들, 우리 세금 도둑놈들 다 저렇게 살짝 다 가져가다가 나중에 쥐약 먹을 수가 있다, 그 얘기죠. 잘 썼죠? 네. 이걸 어디다 걸어놓을 때가 많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정리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먹고 같이 놀았습니다. 도둑질을 안 하고, 너무 쉬운 거죠. 도둑질 안 하고 막말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서 농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8가지를 늘 가르쳐 줬는데, 삶이 공부다, 배우면 반드시 써먹는다, 자연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는다, 또 하나는 평생 공부합니다. 평생 농사를 짓고 살지요. 또 하나는 사는 것이 예술이었습니다. 삶이 예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그러면 못 써,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싸워야 큰다,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렇게 삶을 저 작은 마을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갔던 겁니다. 글쓰기가 왜 중요하냐? 글쓰기, 그러면 우리 사람들 다 시인, 소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책방에 가서 보면 문학은 15%도 안 돼요. 그렇죠? 다 사람들이 글을 쓰고 살고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나라는 후진국이죠.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가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글을 쓰느냐 공부를 하느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때 선생 될 때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제가 점수를 제일 많이 맞은 점수는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65점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있는 힘을 다해서 안 찍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모르면 안 써버려요. 모르면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65점을 받았어요. 굉장하죠? 이 점수는 내 점수야. 온전히 내 자존심이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 65점을 가지고 버텼어요. 한 번도 누구한테 밀린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어마어마한 것들, 아무리 큰 권력도, 아무리 많은 돈도 한 번도 밀려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처럼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65점으로 지금까지 버텼어요. 여러분들 다 찍어가지고 대학교 갔잖아. 다 찍어가지고 경희대도 들어왔잖아요. 다 알고 있어.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나쁜 짓들을 하고 사는 거죠. 자, 저는 시골에 산다고 그랬죠. 12가구가 사는 강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심심해. 보통 심심한 게 아니야. 이게 아무 일이 없어, 마을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
하루 종일 당숙모가 겨울에 요새 내 창문에 내다보면 당숙모가 이렇게 가셨다가 해관으로 가셨다가 해관으로 이렇게 가는 게 다요. 남은 게 없어요. 너무 심심해.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다 자세히 보였던 거죠. 심심하면 절대 심심하지 않아. 한번 시골에 가서 산속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한 이틀만 살아봐.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심심해야 심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심한 걸 다 잃어버렸어. 심심한 걸 다 잃어버리고 막 공부만 해. 공부해서 어디다 써먹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제가 나무가 우리 아까 그 300년 된 느티나무 있죠? 300년 됐습니다. 우리 내 바로 밑에 동생이 어디 산책 갔다 오네요. 봄이 됐어요. 봄이 됐는데 눈보라가 치죠? 눈이 왔어요. 잎이 피고 있는데 잎이 좀 더 폈죠? 저 산에 삼벚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 잎이 더 폈죠? 이제 봄이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됐죠?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몰라? 원앙. 진짜. 나 그래서 서울에는 강연 안 오려고 그래. 내가 강연을 제일 좋아하는 강연은 할머니들이야. 원앙새가 강가에 있죠? 이제 가을이 돼가죠? 봐봐, 심심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야. 너무 심심하니까. 더 가을이 됐죠? 눈이 왔죠? 심심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 아침에 요새 서리꽃이 폈죠? 또 눈이 왔죠? 자,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나무는 정면이 없습니다. 나무는 정면이 없어요. 나무는 바라보는 쪽이 정면입니다. 우리 사회는 역사적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어느 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어느 쪽이 정면이에요? 남쪽이 정면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답을 하나만 가르쳐 주는 거죠. 정면이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게 중학교 2학년입니다. 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 생각이 많은데 답을 하나만 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화가, 중고등학교에 가서 보면 강연을 보대요. 왜냐하면 머리 끝까지 화가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화가 차 있다고 말이죠. 나무는 정면이 없습니다. 나무는 경계도 없어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나무는 정면이 없고 경계가 없습니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입니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왜 우리가 자연을 좋아하냐? 왜 우리가 자연을 편하게 생각하냐? 왜 우리가 바람 부는 나무 밑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가다듬어지고 편안해지는가? 그것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는 언제 보아도 완성이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언제 보아도 다릅니다. 파도는 똑같은 파도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바다를 바라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비가 내리는 걸 바라보는 걸 좋아해요. 눈이 내리는 걸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데 볼 때마다 다 다르다 그 얘기죠. 나무는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냅니다. 너무 심심해서 나무를 그렇게 오래 바라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던 거죠. 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 산업혁명이 또 오겠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5차 산업혁명은 어떤 혁명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혁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시골길을 가다가 문득 길을 잘못 들어서 어떤 길의 끝에 다다라 버려요. 그렇죠? 끝에 다다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끝이네 라고 차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거기가 산이었던 거죠. 바다였던 겁니다. 연못가였고 강가였다 그 얘기죠. 5차 혁명이 우리는 자연이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새가 앉은 나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쓴 시입니다. 이거 발표가 한 지가 안 됐어요. 나무는 정면이 없다. 바라보는 쪽이 정면이다. 나무는 경계가 없다. 자기에게 오는 것들을 다 받아들인다. 나무는 볼 때마다 완성되어 있고 볼 때마다 다르다. 새가 앉으면 새가 앉은 나무가 된다. 나무는 어린 손자를 아는 할아버지처럼 인자하다. 자, 이게 저희 집에 있는 연못입니다. 저 뒤에 돌담이 있는데 돌담에서 물이 나요. 그래서 마당으로 물이 새 나가는 거야. 그럼 마당이 질컥거리겠죠? 그래서 제가 샘을 파놨어요. 샘을 팠는데 놀랍게도 저기 지금 땅이죠? 샘을 딱 팠는데 그 이튿날 저기에 뭐가 나타났냐면 물에서 뱅뱅 도는 게 뭐죠? 물 위에 뛰어다니는 거. 뭐죠?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소금쟁이가 나타났어요. 세상에 소금쟁이가 없어야 절대 소금쟁이가 있을 수 없는 곳에 소금쟁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근데 좀 있으면 그날 봤더니 물방개가 나타났어요. 좀 있으니까 잠자리가 찾아와요. 며칠 있더니 개구리가 나타났어요. 개구리가 나타나면 뭐가 들어옵니까? 바로 뱀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마당에 뱀이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뱀이 나타났어요. 가재가 나타났습니다. 맹꽁이도 나타나고 그 얼룩달랑한 개구리가 있는데 무당개구리도 나타났어요. 놀랍게도 생태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저 작은 놈 지금 얼었죠? 그저께 찍은 거예요. 며칠 전에 찍은 거라 꽝꽝 얼었네요. 저렇게 꽝꽝 얼어서 땅까지 다 얼었는데 그 이듬해 또 나타나요. 어디가 숨어 있는지 가재가 나타납니다. 저렇게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생태계가 조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연못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연못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아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을 오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썩어요. 생태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들이 살아갈 미래는 저 연못을 터서 이웃 연못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물이 흘러가고 물이 교환이 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연못들을 다 트면 물이 다 교환이 되어서 순환과 생태가 원활해서 저기에 자기 연못에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랬으면 좋겠다는 5차 산업혁명은 산업이 아닌 인간의 혁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동체를 누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강연을 한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너무 짧게 축약을 하다 보니까 대충 얘기가 되는데, 결국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연못을 터서 순환과 생태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공동체적인 삶, 감성을 공감하는 삶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관객들한테 5분 동안 여기 오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나 질문도 안 해 또. 네, 여기 앞은 마이크.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네,
경기도 연천 시골 마을에서 초등교사로 1년째 근무하고 있는 한희창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돌려서 말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세요. 그 아이들이랑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진짜 또 얘기하면 그게 교육 얘기를 하려면 정말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는 아이하고 둘이만 행복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행복하지 않죠. 근데 저는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선생은 직업이 아니라는 거죠. 직업이란 사물을 처리하는 걸 직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하고 하루 종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보면 너무 환경이 어려운지 알죠. 모든 것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든지 아는데 그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빨리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사랑하십시오. 애들 눈물겹습니다. 학교의 현장에 가서 보면 도대체 우리 어른들이 저 아이들한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가슴이 답답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진짜 필요합니다. 알아서 나름대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가꾸십시오.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여기 한 분 계시네요. 여기요. 네. 2층에도 저 이따 손 드세요. 2층에도 한 분 하실 테니까. 네. 네. 강원도에서 초등교사를 하다가 이제 네.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스카이캐슬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스카이캐슬을 보면서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네? 피라미드. 네. 네, 저희가 그동안 생태계를 배울 때 먹이 피라미드, 먹이 사슬을 너무 열심히 배웠는지 우리 사회가 그 피라미드와 먹이 사슬에 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인간의 생태계가 조금 더 순환하고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그런 생태계로 가려면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지 듣고 싶습니다. 그 스카이 그 영화 연속극에 보면 여러 부부가 살고 아기가 있죠. 근데 어떤 부부가 둘이 중학생을 그 가운데 놓고 물어봅니다. 무엇을 처음에 물어보죠? 물어보니까 아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를 잘 만나야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야죠. 어떻게? 그러는 거예요. 일단 밥을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자고 똥을 잘 싸면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해가 넘어가면 집으로 가는 나라 사람들, 해가 뜨면 일어나는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 아이 말처럼 잘 먹고 잘 자고 똥 잘 싸면 되는 거죠. 피라미드 중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피라미드 여러분들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하여튼 피라미드 가보시면 중간에 무덤이 있어요. 중간에다가 왕을 묻어놓은 그 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다 묻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뭐라고 합니까? 피라미드 저 꼭대기에다가 왕의 무덤이 아니고 밑에도 아니고 중간에다가 묻어놓은데 중간이 제일이지 하면서 책상을 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중간이 중요합니다. 중간이 튼튼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혹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영화를 안 보면 사람들이 낡아가요. 나는 극한 직업까지 봤어요.
그 엘리시움 영화를 보면 상위 20%가 저 높은 데 살잖아요. 저 높은 데 우주선 같은 큰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살고 나머지는 밑에 삽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되게 그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중간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우리 사회도 중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거죠. 선생님은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연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애들한테 밥 잘 먹고 해 뜨면 일어나서 밥 잘 먹고 또 잘 자고 똥 잘 싸고 그러면 잘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삶일 겁니다. 우리가 그 평범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그 연속극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분, 저 2층에요. 2층에 혹시 마이크 계세요? 네. 제일 앞줄에 어디 한 분 있으면. 아, 없는 모양이네요. 여기 26살, 5살, 6살. 여기요. 앞에. 여기 하얀. 네. 선생님께서 어머니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애정과 사랑이 없는 가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정리를 해야 되지요. 네. 네. 뭐 어떻게 살아? 아니지 뭐. 아이, 그 진짜 복잡한 얘기야. 그건 둘이 알아서 할 일이 부부간에. 네. 내가 뭐라고 못해요. 네. 하여튼 결혼하셨어요? 아, 그럼 둘이 알아서 잘 사세요. 결혼하셨대요. 우리 잘 살아라고 박수 한번 쳐주죠. 네. 둘이 지금 애정이 없는 건 아니죠? 네. 깜짝이야. 네. 자, 한 분만 더. 저기 저 남성분. 네. 네, 오늘 강연 잘 들었고요. 특히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나무는 정면이 없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와닿았거든요. 뭔 얘기요? 나무에는 정면이 없고 네, 경계가 없다라고 해주신 말씀이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도 강원도 양구에서 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나무를 쭉 지켜봐 왔는데 사실 그렇게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긴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세히 봐야 그런 글을 쓰실 수 있는지 자세히 보는 방법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심심해야 돼. 굉장히 심심했었습니다 그때. 네, 심심하면 자세히 보여요. 심심하면 사람들이 저보러 어떻게 시인이 됐냐고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진짜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봤어요. 그다음에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다음에 자세히 보인 거예요. 더 자세히 보였죠. 그럼 생각이 더 많이 나겠죠. 그 생각을 쓰면 되는 겁니다. 글을 쓰려고 하면 안 되고 생각을 쓰다가 보면 글이란 한 줄을 쓰고 나면 아까하고는 다른 지금이 있습니다.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이 생겨요. 공부란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을 만드는 것인데 오늘이야말로 어제하고는 다른 오늘이야말로 그것이 희망의 실현이고 꿈의 실현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겁니다. 어제와는 다른 오늘은 또 오늘과는 다른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생 공부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줄의 글, 시라고 얘기하지 말고 소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한 줄의 글을 오늘부터 써보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달라져 있는지, 전혀 내가 상상하지 못한 세계에 내가 도달해 있는지 한 줄의 글을 쓰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교과서 외에 책을 읽은 기억이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선생이 되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책을 읽었죠. 소설책을. 그것도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읽었어요. 엄청 어렵잖아요. 네. 그것도 책을 보려고 산 건 아니고 너무 책이 멋져서 들고 다니면 폼나게 생겨서 그걸 사다 놓고 봤는데 너무 책이 커요. 이렇게 판형이 두꺼워요. 베고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떠들러 봤던 거죠. 봤더니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봤더니 세상이 다시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였던 거죠. 자세히 보니까 생각이 많이 나서 생각을 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글을 쓰고 있었어요. 시를. 얼마나 놀래버렸겠어요. 아니, 한 번도 시를 생각한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내가 시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를 써놓고 나도 모르겠어. 처음에 내가 또 오랫동안 썼더니 나는 알겠어. 더 오래 썼더니 내 시를 남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인이 되었어요. 아주 간단하게 시인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같이 오랫동안 놀았으면 좋겠는데 이 앞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진짜 우리들이 사는 삶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가면 별로 힘든 것도 없는 것도 같은데 힘들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사람처럼 살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처럼 살라고 하지 말고, 저렇게 살라고 하지 말고, 교육의 본래 궁극적인 목표는 알아서 나름대로 사는 겁니다. 평생 65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알아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71살인데 지금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강연 다녀야지, 방송 찍어야지, 글 써야지, 그냥 너무 할 일이 많습니다. 알아서 나름대로 살다가 보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힘들 때, 너무 힘들 때가 많잖아요. 살다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용태가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단다. 진짜 별일이 다 있죠? 얼마나 별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 다 겪을 건 다 겪고 살아요. 별일이 다 있단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먼 수가 난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서양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렵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살다 보면 먼 수가 난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좋은 삶, 지금이 행복한 삶이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